민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빠듯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거든요. 머리카락은 손가락으로 여러 번 쓸어 넘겨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회의실에서 마지막 미팅이 끝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진동하는 핸드폰 화면에 지연의 이름이 떴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받았겠지만 부장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만 떴죠. 10분 뒤 다시 확인해 보니 지연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회신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진 민수는 메시지함을 확인해 봤죠. 그곳에는 병원에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있었어요. 지연님, 입원 확인되었습니다. 준비물 지참하여 오늘 오후 4시까지 방문 바랍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니 이미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내는 출장 예정일까지 아직 3주나 남았는데 왜 갑자기 입원한 거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책상 위를 정리하고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시동을 걸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간호사는 지연이 오후 2시경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상태는 안정적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약간 안심이 됐지만 왜 자신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핸들을 꽉 쥐며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서둘러 산부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연의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시 멈칫했어요. 낯익은 남자 목소리였죠.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수의 절친한 친구 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 곁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병실에 들어서자 도영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왔구나. 지연이 갑자기 입원해서 내가 먼저 와 있었어. 수진이도 곧 올 거야. 도영의 말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죠.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흐릿했고 민수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도영 씨가 먼저 와줘서 다행이었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의 아내가 친구 도영에게 이런 상황을 먼저 알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가 병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공기 중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영 씨 갑자기 웬일이에요, 병원에. 도영은 목을 가다듬더니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죠. 아, 그게 마침 이쪽에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지연이 여기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거야.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도영은 서둘러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지연을 향해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민수의 어깨를 툭 치며 나가려 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도영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죄책감, 불안함, 그리고 연민이 복합적으로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민수는 도영이 병실을 나간 후에도 한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다시 지연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죠. 담당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차트를 살펴보았지만
의학 용어들은 민수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저 503호실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내가 왜 입원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중년의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뇌 고혈압 증상으로 오후에 내원하셨고 담당 의사 판단하에 안정을 위해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이미 보호자분께서 입원 수속을 마치셨더라고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보호자인데 누가 수속을 밟았다는 건지 의아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요. 혹시 누가 수속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죠. 네, 도영 씨라는 분이 보호자로 서명하셨네요. 환자분의 요청에 따라 연락처도 남기셨고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도영이 보호자 서명을 했을까? 그리고 왜 지연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고 도영에게 연락했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삼켰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민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영과 지연이 병실에서 함께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평소라면 그저 친구가 아픈 지인을 문병 온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왠지 그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죠. 특히 두 사람의 어색한 반응과 도영이 보호자 서명을 한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지난 여름 두 부부가 함께 떠났던 여행 사진들이 보였죠. 바베큐 파티에서 도영과 지연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수영장에서 물장난치던 모습, 함께 노래방에서 듀엣을 부르던 순간, 그리고 수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영과 지연이 나누던 대화들. 민수는 이제야 그 모든 순간들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핸드폰으로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죠. 민수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혹시 도영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민수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도영이가 지금 여기 병원에 있었어. 지연이가 입원했거든. 민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의 숨소리가 잠시 거칠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늦게 온다고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병원 카페테리아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을 바라보았죠. 마침 도영이 자신의 차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아, 지금 도영이가 병원 주차장에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민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어요. 쫓아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연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반짝였죠. 5해 전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눈에 반해 프로포즈까지 단 3달밖에 걸리지 않았던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지금 곧 태어날 아이까지. 민수는 자신들의 행복이 완벽하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핸드폰이 탁자 위에서 반짝였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메시지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어. 민수의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도영과 지연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눈앞에 펼쳐졌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곳곳에 숨겨진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보였죠. 오늘 만날 수 있을까? 4시간 되면 연락해. 우리 이제 어떻게 해더는 이렇게 못 버틸 것 같아. 민수 오늘도 늦게 들어온대. 널 보고 싶어. 메시지들은 3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로 시작해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나누는 내용으로 변해갔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핸드폰을 꽉 붙잡아야 했죠.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오전에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연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아이가 심하게 움직여 너무 아파. 곧 갈게. 민수한테는 말했어. 아직 말 못했어. 바빠서 연락이 안 돼. 내가 좀 도와줘. 알았어. 내가 데리고 갈게. 주소 보내줘. 민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연이 눈을 떴지만 민수는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딱딱하게 굳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와 친구가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민수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붙잡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죠. 그저 공허한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오빠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지금 만나야 할 것 같아. 도영이랑 지연이 사이에 뭔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수진아, 내가 직접 메시지를 봤어. 3달 전부터 둘이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나요. 지금 바로 갈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 앞 카페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수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민수가 다가가자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빠 먼저 와 있었네요. 자세히 말해줘요. 대체 무슨 일인지. 민수는 수진 앞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갑작스러운 입원부터 도영이 보호자 서명을 한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말이죠. 수진은 말없이 듣다가 가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떠는 모습을 보였어요. 민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카페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도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민수는 차가워진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죠. 나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도영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받지 않네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민수는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냈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알아. 지금 당장 찾아가 볼게. 수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와 민수의 차에 올랐죠. 도영의 회사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각자의 생각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도영의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도영은 오늘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도영의 집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도영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지금껏 쌓아온 우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두운 거실이 보였어요. 도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수와 수진을 보자 놀란 듯 했지만 곧 체념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왔구나, 알고 있었어. 언젠간 이렇게 될 줄. 도영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민수는 참았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이랑 너는 왜 그런 거야? 민수의 질문에 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 처음엔 그냥 서로 위로하는 사이였어. 너와 수진이 각자 바쁘다 보니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됐고, 그게 언제부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숙였죠. 6달 전부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 3달 전부터는.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어야 했어요.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죠. 지연이가 임신한 아이, 그건 누구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민수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도 몰라. 솔직히 누구 아이인지는 지연이도 확신하지 못해. 도영의 말에 민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 태명까지 지어주고 매일 밤 태담을 나누던 그 아이가 혹시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친구였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환멸,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조여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저 서로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도영의 변명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애써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순식간에 도영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죠. 도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민수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이 자식아, 너는 내가 얼마나 지연이를 사랑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진이 다가와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오빠, 그만해요. 이러면 더 나빠져요. 민수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가장 가깝게 믿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지연이와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할 거고.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을 데려갈지 말지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여기 좀 있을게. 도영이랑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아파트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가기는 싫었죠. 온통 지연의 흔적으로 가득한 그곳에 혼자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텔로 향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식 날 지연의 환한 미소, 신혼여행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순간들은 진실이었는데 어딘가에서 잘못된 걸까?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민수는 천천히 사진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잠깐씩 졸다가도 악몽에 시달려 깨기를 반복했죠. 핸드폰은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형편없었죠. 붉게 충혈된 눈, 지친 표정, 그리고 어제 벽을 친 탓에 부어오른 오른손. 샤워를 마치고 나와 옷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지연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핸드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지연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주소를 찾아 내비게이션을 켰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쉽게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지연을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30분을 차 안에서 보낸 후에야 겨우 용기를 내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지 않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오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의사 선생님, 저 환자 남편인데요.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민수를 잠시 바라보더니 답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습니다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예요. 태아에게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잘 챙겨주셔야 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정말 이 아이의 보호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떠나고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가 들어오자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다 알고 있어. 너와 도영이 사이에 있었던 일 메시지도 받고 어제 도영이한테도 확인했어. 민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더니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말했죠. 왜 그랬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연은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민수는 기다렸죠.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이유는 알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내가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바빴고 도영 씨는 늘 내 말을 들어줬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지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는 도대체 누구 거야?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이불 끝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답을 기다렸지만 지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어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 태명도 지어주고 매일 밤 태담을 나누던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그동안의 행복이 모두 허상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언제야? 민수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2주 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때쯤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2주 후라면 15일 후였죠. 그때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힘없었죠. 오빠 어떻게 지내요? 수진아, 지연이 만나고 왔어. 출산은 2주 후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도영이랑. 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파요. 오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연과 계속 함께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수진과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온통 지연의 흔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죠. 2주 동안 민수는 회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에 파묻혀 현실을 잊으려 했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죠. 지연에게서 오는 연락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도영은 몇 번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출산 예정일 하루 전날 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천천히 산부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민수는 지연의 보호자에게 전달할 편지를 간호사에게 맡겼어요. 내가 선택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아이가 누구의 것이든 행복하게 키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수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